영자론 직독직해 초급 Story 39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124, 1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이 Climbing Mountains,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반하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등반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Sam was mad on mountains. 네, Sam은 was mad. mad는 미쳤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Sam은 미쳤습니다. 무엇에 미쳤느냐? on mountains. 산에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약간 광적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limbing was the love of his life. climbing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을 오르는 것, 등반하는 것은 was the love of his life. 그의 삶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때 climbing은 원래 climb과 관련돼서 동사형인데 명사형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형이 없는 형태일 경우에는 보통 ing를 써서 명사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climbing이 동명사형이지만 이것이 명사형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climbed church towers, seaside cliffs, ice, mountains, and rock faces. 네, 그는 다양하게 올라갔는데요. He climbed 어디로 올라갔느냐? Church towers. 우선은 교회의 타워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seaside cliffs. cliff는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seaside, 그 해안가에 있는 절벽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ice. ice는 말 그대로 얼음을 말하겠죠. 그리고 mountains. 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ock faces. rock faces는 그 바위의 아주 가파른 바위, 이러한 측면, 이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rock faces도 올라갔습니다. So, the news of his marriage gave me a surprise. So, 그래서요. 항상 샘은 등반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반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결혼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the news of his marriage, 이것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의 결혼 소식은 gave me, 저에게 주었습니다. surprise,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I'd never known him to take much interest in girls. 네, 우선은 to 앞에까지 보시게 되면 I'd never known him. 저는 결코 그를 알지 못했었네요. I'd never known him. 저는 그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To take much interest. intere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interest in, 여기에서는 관심을 가지다 하겠죠. interest in girls, 여자에 대한 관심이 take much interest,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 wondered whether his wife would try to stop some of his risky adventures. 네, 그러한 등반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많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심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문장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I wondered,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느냐? whether는 무엇인지 아닌지, 무엇인지의 여부를 궁금해했습니다. 뒤의 whether절의 주어 동사를 보시면 his wife, 그의 부인이 would try to stop, 멈추려고 노력을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멈추느냐? Some of his risky adventures. 그의 risky, 아주 위험한 adventures, 모험. 그의 위험한 모험은 다시 말해서 climbing을 말하겠죠. 그의 위험한 모험을 stop, 멈추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 wondered whether, 즉 이것의 여부를 궁금하게 생각하다. 즉 그의 위험한 모험을 멈추려고 하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 was French. 이때 she는 누구일까요? His wife를 말하겠죠.
그의 부인은 was French. 네,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She was a kind, patient, and lovely woman. She was, 지금 어에서 patient, lovely, kind 세 가지를 and의 작은 접속사로 연결시켰네요. 즉, 친절하고요. patient, 참을성 있고요. 인내심이 많고요. lovely,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She also enjoyed climbing with him. She also enjoyed. 그녀도 또한 enjoyed. 즐겼습니다. 무엇을? enjoy 다음에 ing 오는 거 아시죠? climbing. 오르는 것을, 등반하는 것을 with him. 그와 함께 등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She understood his interest. 그녀는 understood,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his interest. 그의 취미를 이해했습니다. intere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심, 흥미 이란 의미도 위에서는 있었지만요. 여기에서는 그의 관심거리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등반하는 것이죠. 즉 그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의 등반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요. 샘은 여기가 우선은 키포인트죠. Sam was mad mountains. 산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오르는데 어느 날 그의 the news of his marriage, 그의 결혼 소식이 들려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가 much interest in girls, 여자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를 미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의 부인도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가 걱정이었는데 그녀는 다행히도 she was a very kind, patient and lovely woman 이어서 그녀도 또한 enjoyed climbing with him. 그와 함께 등반하는 것을 즐겼다는 거죠. 그녀는 결국에는 understood his interest. 그의 등반을, 그의 취미생활을 이해했다라는 것으로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마쳤고요. 그렇다면 주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d는 미친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seaside는 해안가고요. cliff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marriage는 결혼이고요. surprise, 놀라움, 충격,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interest도 역시 관심, 취미, 흥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wonder, 궁금해하다. whether는 이때는 if와 같은 의미로서 무엇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risky는 위험한, adventure, 모험, French는 프랑스인을 말합니다. 프랑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patient, 참을성 있는, 인내심이 강한, lovely,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126, 12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넘버 1에 동명사의 명사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스토리의 내용을 하다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climbing was the love of his life에서 climb에 대한 명사형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명사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명사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limb의 동명사형은 climbing이죠. 따라서 climbing이 동명사가 즉 명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요. climbing, skiing, shopping, skating, hiking과 같은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여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형식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요. give, send, make, teach, write, buy, ask, inquire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형식 과 사명식, 즉 사형식에서 사명식 문장으로 바꿀 때에는 전치사를 어떤 거를 쓰느냐가 조금 키포인트가 많이 돼요. 여기에서는 아직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다음에 중급에서 공부를 하실 때 다시 주요 부분으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다, 보내다, 쓰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이런 것은 있죠.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는 개념은 전치사 to를 쓴다는 것. 그리고 buy, make, cook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러한 것은 위해서라는 개념인 전치사 for를 쓴다는 것. 그리고 ask는 우선은 ask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어보는 것은 항상 전치사 of와 함께 사용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the news of his marriage가 gave me, 나에게 주었습니다. a surprise, 충격을 주었죠. gave a surprise라고 하면은 to me, 나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 My friend made me some cookies. 나를 위해서 some cookies를 만들어 주었죠. 그럼 나를 위해서니까 My friend made some cookies for me. 저를 위해서 전치사 for를 썼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Number 1. 윗글의 주제문은 무엇인가요? 주제문은 제일 위에도 보이시죠? Climbing mountains. 그리고 첫 번째 문장도 보이시죠? Sam was mad on mountains. 등반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Sam enjoys climbing mountains가 정답이 되겠네요. Number 2. 밑줄 치는 risky와 바꿔 쓸 수 있는 것. risky는 위험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위험성이 있는 이라고 보시면 정답은 dangerous, B번이 되겠네요. frightening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terrible도 약간 끔찍한 그러한 개념이 강하고요. harmful 같은 경우도 손해가 있는 뭐 그러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 샘의 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샘의 부인은 She was French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따라서 French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이죠. 네, 여기까지 Story 39의 내용을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40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